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수학을 잘했어요. 과학을 이해하기 이전에. 예? 그 수학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뭐, 그 정리의 기초에서도 다른 정리를 만들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를 풀려면은 이제까지 있던 모든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아, 이런 정리가 적용되겠구나 찾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에 가장 가까운 과목이 물리학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리학은 또 뭐가 좋냐면은 바로 아다시피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연 현상은 엄청나게 좋은 뭐 재밌는 현상이 많은데 이게 수학으로 묘사된다. 묘사까지는 수학을 하는데 그 수학의 결과가 해가 그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자체로만은 좀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아, 이게 과학에 응용하는 분야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제 물리 쪽 가까운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과학을 관심 가졌거든요. 저게 분야도 사실 공학이지만은 그 기초과학에 굉장히 가까워요. 물리에 가까운 분야. 어려운데요. 모든 사람이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 이게 공부 잘하는 게 꼭 같지가 않아요. 고등학교는 잘 알려져 있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기초를. 그렇죠? 그래서 그 깊이는 깊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거 몇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응용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에 굉장히 그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음 단계가 이해하기 쉽고, 이제 대학에 올라오면은 이거 달라져요. 대학은 일단 전공 분야가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거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고 양이 많아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뭐 좀 놀더라도 공부 잘할 수 있는데 대학 오면은 놀고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돼요. 분야가 많고 하니까. 고등학교, 대학교나 꼭 같은 게 뭐냐면은 예습을 해야 돼요. 예습. 다 듣는 얘기인데 예습은 내가 뭘 알고 모르는 거를 그걸 구분하는 게 예습이라 봐요.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는 내가 아는 거는 다시 확인하고 모르는 건 어떻게 설명하나,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나 그걸 봐야 돼요. 다 이해했고 한번 들었고 아는 거를 모르는 걸 이해했는데 복습은 뭐 그렇게 필요 없다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듣고 난 후에 복습을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효과적이 아니다. 대학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있고 대학원에는 연구관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공부하는 거는 대학 학부나 비슷해요. 뭐 원칙이. 근데 연구하는 거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어느 게 주냐? 대학원은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는 공부 잘한다 하지 않고 연구 잘한다고 그래요. 학부 때나 고등학교 때는 다 알려진 문제를 나는 모르는데 알려진 문제를 공부하거든요.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연구란 거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는 걸 찾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광맥을 캘 때 막 열심히 해서 캐다 보면 거기 광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캐는 거 그거는 낭비니까 어떻게 하면은 될 만한 걸 캐는 거냐. 이제 그것도 이제 연구인데 일단 기준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을 논문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은 그게 새로운 문제가 뭔지 비어있는 문제가 뭔지 보여요. 해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기초를 내가 알고 있는 거 추가로 필요하면은 더 기초를 더 공부해요, 광범위하게.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집중적으로 노력해 보는 거예요. 얻기로. 고등학교 문제, 수학 문제 풀 때도요. 조금 풀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해답을 안 보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대학원부터는 이 노력에 집념이
이게 중요하게 된다고요. 오랫동안 해보고 며칠 또 해보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 생각이 들어오면은 내가 문제집에 집어넣어 놓고 장기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새로운 문제를 찾고 그렇게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사람의 능력이 아주 묘한되겠는 것 같아요. 뭔가 집중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그냥 항상 하다 보면요. 갑자기 새벽에 아이디어가 떠올 때 있다고. 밤새야만 그 생각한 것 같아. 무의식 중에서.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면은 공부 잘하지 될까. 내가 해온 길이고 그게 아마 정답 같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모든 문명은 뭐 만드는 거 시작했다고요. 도구 만드는 거. 그쵸? 뭐 옛날에는 이 금속이나 돌을 깎아서 동물사의 연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뭐 마차 같은 거나 바퀴를 만들어서 무건 이동시켰고, 뭐 그 다음에 알다시피 전기기관, 전기, 뭐 인터넷, 반도체 같은 거 1, 2, 3차 산업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다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건 이거는 과거에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다. 4차 산업도 어느 형태 다 만드는 거예요. 응? 회사도 사실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차 만들고 현대차 같으면 삼성 때는 반도체를 만들고 만드는 건 참 중요하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마침 통신학교 가니까 옛날 못하던 반도체가 나와요. 거기 통신 장비에. 그리고 무전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리키고 수리하는 걸 제가 맡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좋은 기회다. 차라리 이때 피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한번 나도 만들어보자. 참여해보자. 그랬고, 대학원에 오니까 마침 그 IBM 컴퓨터 제2세대가 들어왔는데, 우리 학과에 들어왔어요. 근데 고장났어요. 이게 그냥 골치 아프게 회피할 수 있는데, 고칠 사람이 없고, 뭐 IBM 같은데, 고쳐 수도 있지만은, 워낙 경비가 비싸가지고, 우리 학과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고쳐보자. 뭐 통신학교에 배웠던 그 기술에다가, 상식에다가, 뭐 다른 사람이 다 만드는데 왜 내가 왜 못 고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빠져봤어요. 이게 공학학에는 참 도움이 될 거다. 이동구한 제어를 이게 설명하려면 참 힘들던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많아요. 이제 경제 문제 가면은 우리가 국가 투자할 때 한 5년간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투자하면 수익이 많게끔. 그 5년간 딱 구간 지정하는 것 갖다가 유한구간 지어라고 그래요. 또 뭐가 있냐고 그러면은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 오래 지정되는 아주 무한구간에서 원래부터 아주 아주 오랜 천년이 100년, 1000년, 어디 투자가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무한구간 제어라고 그래요. 무한구간. 첫 번째 유한구간 제어. 무한구간 제어는 수학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다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 그러지 말고 원래 한 5년 계획 세웠다가 내년에 가면 5년 또 계획 또 세우고 그때 첫 혜택을 적용하고 3년차 가가지고 또 5년 계획 세워가지고 또 한번 적용시키고 3년차 가서 매년 이렇게 가면서 5년 계획 세우면서 이게 투자하면 어떠냐. 이걸 이동구간 제어라고 그러는데 조금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 무슨 이론을 또 내야 될까, 이론. 그 좋은 성질이 있다. 이 책에 그 좋은 성질을 다 규명해 놓은 거예요. 유한구간 제어는 우리가 이렇게 제어할 때 5년 동안 딱 할 수 없어요. 계속 가야 돼. 발전소도 계속 움직여야 돼. 5년 동안 딱 할 수 없어. 수학적으로는 좀 깨끗한데 적용하기가 좀 안 좋잖아요. 적용 안 될 때가 있잖아요. 5년 가서 나중에 5년 가서 또 5년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하든가.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이동구간 제어는 유한구간 제어보다는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게 장점이고, 또 무한구간 제어는요, 오랫동안 하면은 중간에 뭐 파라미터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으로 뭐가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반영하지를 못해. 피드백이 안 된다. 안 되지. 그렇지. 한 번 정해 놓으니까. 요거는 계속해서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동관 제어는 뭐가 나쁘냐면 성질 규명하기 힘들어. 중요한 성질이 시스템이 이렇게 안정이 되느냐, 막 이상하게 그냥 동작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거든. 안정화라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성질인데 그걸 여기 제가 또 처음부터 증명했고 많죠. 이게 제어란 건 분야가 화학 분야, 화학 공장 많잖아요. 화학 공장이라면 뭐 우리 많고 이 발전소도 그 전기 발전하는 거, 그 다음에 생산 쪽에 있고, 아니면 또 이거 항공기 같이 그런 비행기 쪽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그 케미컬 프로세스, 뭐 우리가 정유 회사라든가 발전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프렌트가 좀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요. 여기는 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컬 프렌트는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발전했어요. 발전하다가 요즘 이게 계산이 자꾸 빨라지니까 컴퓨터 혼자 빠르잖아요. 점점 좀 다른 분야에 들어가요. 편의점 항공기도 들어갈 수 있고. 시간 지연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시간 지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거가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수도 이게 샤워입니다. 샤워. 우리가 모양 샤워.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와가 찬 거 뜨거운 물이 들어왔다가 여기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너무 차대가지고 쫙 돌아 뜨거운 물로 이렇게 뜨거운 쪽으로 올려놓으면 아주 한참 갔다가 뜨거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뜨거워가지고 또 찬 걸 또 하려면 아직 안 차지니까 자꾸 차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차져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 온도 조절하기 힘들어요. 우리 몸에도 이 피가 돌아서 가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디 가는데, 뭐 치료할 때. 몸에는 화학작용도 많은데, 다 화학작용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시간 지연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시스템이 많아요, 주위에. 여러분, 방정식 풀 때 1차 방정식은 쉽잖아요. 2차 방정식 공식 알고 있죠? 3차 넘어가면 어려워지죠. 4차 어려워지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지연은 말이에요. 시간 지연 거니까 잘라보면은, 이렇게 잘라보면 아주 좀 잘라면 무한대로 자를 거 아니에요. 잘라보면 잘라서 그게 1차라고 그러면 이게 고차 문제예요, 이게. 고차 방정식을 푸는 거나 비슷하다고. 그래서 고차 방정식 어떤 다 하니까. 수학에도 이게 미분 방식이라는 거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미분 방식에다가 어느 변수에 시간지연을 딱 넣어놓으면은 모양은 같은데 비슷한데 해석이 달라져요. 고차 방정식에 그런 어떤 성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요즘 컴퓨터가 아주 빨라가지고 어려운데 컴퓨터는 푼단 말이에요. 요즘 그래서 이것도 실용 가치가 있다. 공학 응용에도 또 응용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산업에 응용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산업체에 응용을 해야지 공학의 진정한 목표는 그거다. 두 가지 하라면 그거다. 근데 다 하면은 뭐 관계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체에 연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교수 생활한 거가 77년도에 교수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산업이 일어날 때요. 일어날 때고, 그때 마침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생기기 시작할 때요.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가 70년대 후반에 생겼으니까 제가 교수 생활했던 거하고 비슷할 때요. 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계산기 아닙니까? 계산기지만은 아주 조그만하잖아요. 이게 스마트 장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기야. 그러니까 그 기계가 성능이 좋으려면은 지능이 있어야 돼. 계산에 지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구실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엄청나게 연구하고 아주 높은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뭔가 산업체를 위해서 해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 마침 한국전력회사가 전국에 발전소가 많고 변수 많은데 이게 다 외국제 제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국산하고 싶어 했다고요. 조선 정비도 쉽고 값도 싸지니까. 그래서 그 발전소는 자체적으로 제조회사는 없잖아요. 장비 만드는 회사 아니잖아요. 운영회사죠. 그 연구소가 뭐를 계속 좀 개발하고 싶어 해서요. 그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 연결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 한 거가 저 고리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컴퓨터가 다 뭐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분들이 다 국내 회사 알아보니까 다 원자력 발전소 컴퓨터라니 겁이 나가지고 안 하고 또 몰라서 안 하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얘기 해주겠다고 그래서 했어요. 컴퓨터, 제어기기, 통신망, 발전소에는 그게 다 필요하는데요. 그만 크잖아요. 제가 엄청 큰 시스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긴 또 변전소가 있어요. 이 변전소는 이 낙뢰가 떨어지면은 이 선이 막 끊어져요. 전선이. 그때 끊어지는 걸 붙이는 게 아니고요. 끊어진 걸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게 개통해서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요. 그걸 보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내가 떨어졌는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아주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것도 같이 개발해서 그래서 그거는 아예 상용화돼 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한제 납품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2년 정도 과제가 됐는데, 한 과제가 한 16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했어요. 그 다음에 좀 인상 깊은 회사가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도 규모가 큽니다. 가시 보면은. 포항제철도 자동제어 이론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시다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큰 철판이 나중에 여러 개 그냥 가늘게 자동차 쓰면 나오거든요. 얼마나 그게 제어가 필요합니까, 중간에. 그 회사도 같이 연구를 같이 많이 했어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네. 아주 자신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고리원자 발전소에 처음에 부탁할 때 1호. 우린 그거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산업체에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연구할 장치를 만들거나 하는 노하우도 많이 쌓이셨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고생해서 왜 하냐. 그런데 그게 얻을 수 있는 기술, 내가 한번 실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돈이 있어야지. 비싼 부품 사가지고 수업대 돈 주고 막 만들어 보잖아요. 생고생 하잖아요. 그것도 돈 지원이 없으면 못해요.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원래 이름이 마이크로지, 계산기입니다. 모양이 작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 계산기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교수가 1977년 서울대학 교수였는데, 그때 이 기술이 막 확산되기 시작할 때거든요. PC도 나오고. 앞으로 이 기술이 산업에 엄청나게 응용될 거라는 거 저도 직감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연구실에서 해보자. 그리고 제가 마침 또 대학원 때 IBM 컴퓨터를 수리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프로세서를 이해하면은 앞으로 무슨 기술인지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동작을 이해하는 거는 기본이고, 이론을 100% 이해하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면 돼요. 과연 만들 수 있냐? 물론 조그만 걸 못 만들고요. 다른 부품 써서 이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서 동작한다는 거는 이 엄청난 프로세스를 다 100%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돌리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 그것도 실시간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구매해서 한번 포팅도 해보고. 그래서 아까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이 컴퓨터, 프린터, 그것도 컴퓨터 일종이거든요. 다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또 핵심적인 거 같게 만들어 봤다고 그랬고,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아름다운 그래픽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은
그 당시에 아주 고해상도로 그 화면을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갖다가 한 여러 개, 한 6개인가 패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패널 연결한다는 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아주 독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전공 분야 돌아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좀 이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환기 있잖아요, 교환기. 교환기 가만보면 계산기입니다. 제어기도 다 뜯어보면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에다가 자동제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든 그 프로세서 응용 기술에다가 우리가 제어 소프트웨어는 잘하니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어 소프트웨어 필요한 랭귀지를 좀 개발하고 이러면 제어기거든요. 제어기는 일반적으로 그 루프 제어기라고 그래가지고 아날로그 신호 처리하는 거, 아니면 로직 제어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벤트 처리하는 거, 뭐 온오프 처리하는 거, 이런 게 다 있어요. 거기마다 또 랭귀지 같은 거, 좀 다 랭귀지가 있어야지 돌아가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또 규모가 크면 분산제어기라고 그래요. 발전소 분산제어기예요. 그런 걸 다 만들어봤죠. 만들어봤는데, 그거는 꼭 한전만이 아니고, 삼성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이 제어기 같은 거 갖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현장에 그 제어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PLC라고 해가지고,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있거든요. 그 삼성 현대 자동차 몇 개 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한번 같이 개발했고요. 하여튼 그런 걸 갖다가 다음 단계 했고, 그 베이식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그냥 온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제어 알고리즘, 제어 랭귀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통신이 된단 말이에요. 기기의 통신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이게 리얼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통신도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 당시에 또 마침 제너럴 모터, GM이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회사거든요, 자동차가. 거기에서 마침 앞으로 세계 생산 자동화 표준은 이거다 해가지고 어나운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따라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너럴 모터가 하는 거니까 그 납품만 다 납품해야 되니까, 그 다른 공장도 다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다 우리도 매달려서 개발하고, 그러면 통신 말은 한마디 했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거기도 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은, 거기도 메시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기기가 종류 다르잖아요. 로봇가 다르고 뭐 다르잖아요. 다른 기기 갖다가 교신하려면 스탠다드를 랭귀지를 정해놔야 돼.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어떻게 메시지 어떻게 써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MMS라고 그래가지고 Manufacturing Message Specification, 그것 한번 개발해보고. 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그래서 그것도 우리 분야란 말이에요. 자동제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표준화를 보니까 회사들이 많이 참가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요, 소프트웨어는 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도 있지만은, 이 과학기술 컴퓨팅 패키지, 그러니까 패키지라고 그러면 아무나 디스켓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 주면 되는 거, USB가 옮기는 게 그 패키지라고 그러는데, 기계 안 딸려오고 막 쓸 수 있는 거. 과학기술 패키지라면요, 우리가 있는 뮤방식도 풀고, 적분방식도 풀고, 푸는 것 갖다가 다 이렇게 표시도 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활용됩니다. 우리 대학에 있는 물리학이나 아니면 공학이나 있는 모든 교과서에 있는 수식을 그거 다 계산해줘요. 이렇게 멋있냐, 쓰다 보면 이렇게 멋있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수학 막 풀어주니까. 그렇죠? 걔는 별 계산이 다 됩니다.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 만들면 나밖에 못 만들겠다. 왜? 연구원이 많아야 되고, 우수해야 되고, 또 분야가 많아요, 그게. 컴퓨터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도 알아야 되고, 응용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분야의 패키지를 하려면 또 부탁도 해야 되고, 학회 연구계에
하고 우리나라 과학계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걸로 그냥 고생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산업체 지원보담도 우리나라 과학계에 쓸만한 건 남기자. 주로 대학교 연구소였어요. 예, 그만큼 제가 하나 이렇게 집념 가지면은 끝까지 좀 가는 버릇이 있어요. 그때는 그 창업이라는 걸 중요한 잘 몰랐어요. 현대나 뭐 삼성 같은 건 아예 있었던 거라 생각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예 있던 거다. 사실 따져보면 다 그 만들어서 조그맣게 큰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야 될 생각이 없는 거야. 몰랐던 거지. 요즘 미국 가보세요. 최근 회사가 다 최근에 만들었던 회사들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 그때는. 창업이란 게. 특히 대학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는 거 중요성도 몰랐고 할 수도 없고. 나는 그 창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또 구체에 들어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이 누가 하냐고. 기업이 하지.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처음에부터 크게 하나요? 누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었다가 이게 강소기업 됐다가 대기업 가고, 강소기업은 안 돼도, 대기업 안 돼도 좋아요. 강소기업 남아도 좋아. 왜냐면 창업하는 적은 회사들이 기술을 더 개발해. 예를 들어 일본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세계 가장 많은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 안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창업이 왜 중요한가부터 좀 설명했어요. 그리고 개발하는 거는 나는 이 창업에 도움되는 거 밑에서 개발 열심히 하고 참 재밌는 건 그 당시는요. 공과대 학생들도 학자로 생각하고 들어온 거야. 뭐 만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보면 지망서 보면 다 대학교 교수야. 90% 대학교 교수야, 서울공대. 그게 뭐요? 만드는 관심 없고 이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왜 창업을 안 했냐 그러면 첫째,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주위에 없었어. 선배하고 뭐 친구 해야지 나도 하잖아요, 보통. 없는 거죠. 안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학생들 사이에 그 당시 돈 버는 거는 좀 경시하는 게 있잖아요. 돈은 경시한다. 돈이라는 게 참 한편으로는 갖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돈에 매고 싶지 않다고요. 학자 되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 속성이요. 그래서 돈 버는 거라면 할 생각이 없는 게 학생들이. 근데 이 창업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 개발하는 데 도움되고 이게 창업이 나도 좋고 또 창업이 참 그 대신에 본인도 좋다. 가족한테도 괜찮은 거다. 물려줄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돈 되고, 가족 물려주고, 국가에 도움되는 거네. 이 명분을 내가 많이 심어줬어. 그 창업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두 가지요. 저희 집념하고, 우리 연구실 우수한 인재. 꼭 두 가지. 저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학생들을 많이 뽑았어요. 온다면 거의 다 받았어. 그거 다 이게 교육시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같이 한국전력 같은 데서 그냥 개발비를 많이 도와줬고, 우리 인간 문명이 다 과학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1, 2, 3, 4 산업도 다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다 보면은 하도 많은 분야가 있다, 과학 분야에. 뭐 다 알겠지만은 뭐 자연과학 분야도 있고, 뭐 생명 분야도 있고, 뭐 공학 분야도 있고, 농학 분야도 있고, 뭐 의학 분야도 있고, 약학 분야. 와, 많단 말이에요. 많은 산업체가 과학을 활용하고, 많은 연구기관이 있고, 많은 물론 대학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회가 많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크면은 사회인이 될 텐데 그런 많은 기회가 있는 거를 좀 알자. 알고 기회가 많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 아는 거지만 이제 목표를 좀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아주 그냥 집중하고 기초 같은 데 아주 튼튼히 해두면은
나중에 좋은 응용을 가질 거다. 뭐 대략 그 정도는 제가 권하고 싶네요.